자, 오늘부터 이렇게 동영상으로 부득이하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겨울방학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흐름을 잃지 않으려면 집에서라도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칠판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전달하거나 혹은 이해를 하실 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가 2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어, 저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똑같이 진행하고 과제도 역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내드리는 그런 과제나 숙제 부분은 이제 꼭 다 수행하시고 제가 답지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채점까지 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분사 이 부분은 수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수업을 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많이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분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 잡고 문제까지 풀어오는 걸로 오늘 수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사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분사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먼저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뭐 일단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분사는 나눠져서 나온 단어다 라는 뜻인데 사실 어디서 나눠져서 그래서 그 분사라는 게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냐 라는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사는 형용사라는 정의를 꼭 외워주시고 나중에 저랑 수업을 할 때 제가 분사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다시 분사는 형용사예요. 자, 분사가 형용사라는 건 형용사의 역할과 분사의 역할이 같다는 의미겠죠. 네. 그럼 형용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나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명사 수식 말 그대로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고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죠? 그냥 보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보어가 뭐였더라 하고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전에 복습이 덜 된 부분이라 오늘 설명하기는 힘든데 최대한 옛날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분사와 형용사는 역할이 같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이 있다가 지금까지의 설명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일단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사의 형태, 즉 모양, 생김새가 어떠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분사라는 건 사실 아까 나뉘어져서 나온 품사다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근데 어디서 나뉘어져 나왔냐? 사실은 분사는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와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사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사는 동사와 생김새가 유사한데요.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가 있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근데 과거 분사는 pp는 동사를 pp로 바꾼다? pp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자,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에다 ed를 붙여서 만드는 게 일반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규칙형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규칙적이지가 않다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뭐 eat, ate
뭐 eaten 이런 거 한번 외워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우리 마지막에 요 놈이 바로 이 불규칙한 과거 분사가 돼요. 규칙적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외웠던 거겠죠. 근데 우리가 뭘 외웠는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20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동사, 여기는 8는 과거 동사까지는 아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란 이런 거구나,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구나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는 사실 이미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형태는 모양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사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만들 수가 있게. 뭐 예를 들면 cook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현재 분사로 만들어 봐. 그렇게 되면 이제 ing를 붙이실 거고, 이제 과거 분사를 만들어 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붙이시겠죠. 자, 근데 cook은 요리하다였는데, 즉 동사였는데, 동사를 이렇게 형용사로 바꿨을 땐 해석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만들기만 하고 해석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미, 즉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쿠킹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만들고 나서 해석을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하는, 능동,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예문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동사는 사실 뭐예요? 이라는 끓다, 끓이다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단어를 가지고 ing를 붙여주게 되면 이제 끓는 내지 끓고 있는 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끓고 있는 물이라고 이제 해석이 나와있죠. 그냥 끓는 물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현재 분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자,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boiling이 아니라 boil에다가 이제 ed를 붙여서 지금 과거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형태죠. 자, 요 경우에는 끌인이 아니네요. 자, 여진, 끌인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끌인 물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네 가지 해석에는 현재 분사는 뭐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 이렇게 배워봤는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형용사처럼 됐다는 거죠. 아까 배운 거 기억나시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다. 자, 지금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이 명사를 꾸미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잘 만들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하다 말았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쿠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리하고 있는 이나 요리하는의 형용사가 될 거고, 쿡드 같은 경우에는 요리된 혹은 요리되어진의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쿡드는 요리했다가 아닌가요? 묻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제 과거 분사, 즉 형용사를 바꿔주는 부분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본 거고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요 단어가 cooked라는 단어가 과거 동산지 혹은 PP 과거 분산지 과거 동산지 과거 분산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려워지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 시간에 직접 적용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기본적인 분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해석도 할 수 있으니 이제 분사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배워봐야 될 텐데요. 분사의 역할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형용사의 역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수식이라든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사실을 한 번씩 다 배워봤던 부분이에요. 우리 진행형 만들 때 기억나시죠? 우리 진행형 동사 형태는 be 플러스 ing다. 엄청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 ing에 하고 있는 이라는 형태의 비동사가 붙어서 뭐뭐다가 붙어서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을 만들 때도 역시 이제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 있구나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수동태의 단어 형태 혹시 동사 형태는 기억나시나요? 수동태의 동사 형태는 이제 BPP라고 많이 들어봤죠? 예. BPP 여기 된이나 되어진이었죠? 여기다가 비동사 마찬가지로 이다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뭐뭐 된다, 되어진다의 이제 수동태 동사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우리 완료 시제 조금 어렵지만 have pp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도 굳이 다른 게 아니라 pp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과거 분사가 완료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뭐 have pp, bpp, 뭐 b 플러스 ing.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기억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사실 복습입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뒤에는 게임을 꾸며주는 건데 exciting은 신나게 되니 아니겠죠? 예, 신나는 게임. 신나는 게임. 저 rocked. 예, rock에서 나온 거니까 잠그다에서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잠그는이 아니라 잠긴 혹은 잠겨진이라는 뜻이 되고 이 부분이 뒤에 문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데 이 분사가 이제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죠. 자, 여기 앞부분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제 보어는 이렇게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이형식,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이제 뭐 쓰이는 경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어가 무엇이냐, 보어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동적을 사실은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우리 보충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요 문장 같은 경우에 지금 크리스마스 나오는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데 이제 하이드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숨기는이 아니겠죠. 숨겨진 채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이 주어, 즉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말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좀 줄여서 주격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를 보았다라는 예문인데 그냥 그가 아니라 그가 앉아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저기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는 예문인데 이 sitting이 하는 역할은 이 힘이 어떻게 앉아 있는가, 어디에 힘이 어떤 동작을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제 이번에 목적어였으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이제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사실 이 주격 보호나 이제 목적격 보호 같은 부분은 약 1시간은 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책 찾으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분사에 대해 배우는 날이니까 분사에 최대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볼 텐데요. 자, 스텝 2에 1, 2, 3번 한번 세 가지만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I haven't라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실 have라는 우리가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don't나 doesn't를 써야 되거든요. 혹은 뭐 didn't 쓸 때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haven't로 부정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have pp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을 때 쓰는 패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이제 뒤에 here의 pp heard를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그들이 말했다고 했는데 자, 롬 로마입니다. 자, Rome wasn't 블라블라 in a day. 그러면 사실 요거 속담은 굉장히 유명한 속담인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문장을 지금 영어로 이제 영작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는 직역을 해보면 지어지지 않았다. 를 영작해야 됩니다. 자, 짓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자, 짓지 않았다는 건 지금 능동을 의미하는 건데 지어지지 않았다는 건 동작을 당하는 동작이죠. 즉 수동을 써서 완성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수동 우리 아까 배웠듯이 B 플러스 PP의 형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비동사는 나와 있는 자, 비동사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PP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3번 그 나이 든 여자가 거리에서 우산을 원래는 판다 내지는 팔았다 만 쓰면 되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 판다면 이제 3인칭 단수를 3인칭을 고려해서 뭐 사실 뭐 과거 시니까 뭐 3인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sold를 써야겠군요. 예, 현재는 될 수가 없으니까 과거만 해서 이제 sold를 쓰면 될 텐데 지금 굳이 비동사를 썼다는 거는 be 플러스 ing 능동의 형태를 취하면서 진행형으로 바꿔달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ing 자리만 채워주면 되니까 selling을 써서 완성하시면 이제 나이 든 여자가 거리에서 우산을 팔고 있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문제를 3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아시겠지만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뭐 1번은 현재 완료, 2번은 수동태, 3번은 과거 진행.
그래서 이전의 학습이 다 연결된다는 거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공부하면 그때마다 계속 힘들어지니까, 자, 오늘부터는 꼭 그날 배운 내용을 꼭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작으로 한 문장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의 노래하는 목소리가 좋다 라는 문장을 영작해야 되는데, 자, 항상 영작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영어는 주어와 동사부터 확인하고 쓰셔야겠죠? 예, 그래서 주어를 먼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좋다라는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이 좋다라는 말은 시제도 고려하셔야겠죠? 좋다라는 거는, 예, 현재죠. 예, like.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좋다인데,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자, 분명히 선생님은 을르로 끝나는 말이 목적어라고 했는데, 여긴 가네? 그럼 주어인가? 뭐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해석에만 의존하시면 문법 문제는 점점 힘들어져요. 자, 지금 이미 주어 동사를 썼는데 주어를 또 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목적어를 쓰셔야 돼요. 여기가 목적어라는 걸 먼저 파악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목소리를 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이렇게 그의 노래하는 이라는 말이 목소리를 꾸며주는 형태로 한글 문장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의부터 영작을 해야겠죠. 자, 그의 그러면 his.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우리가 노래하다라는 sing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드셔야겠죠. 자, 그러면 노래하고 있는 이제 이런 단어는 이제 현재 분사, 즉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니까 활용하셔서 sing을 쓰셔야겠죠. 그러면 sing을 먼저 써주시고 마지막에 목소리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닛 36까지 수업을 진행한 걸로 마무리하고요. 과제나 이제 기타 답지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